장관님들 수고 많으신데 우리 산업부 장관님 다들 걱정들 국민들도 많이 하시고 의원들도 질의를 많이 하는데 후쿠시마 관련해서요. 저는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소 이렇게 좀 국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이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1절 기념사를 하시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직접 천명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당에서도 굴종 외교, 저자세 외교 이걸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후쿠시마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 장관님, 산업부 장관님 소관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업부 장관님, 이제 국제관계에서 특히 통상은 장관님께 담당하시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익 아니에요? 국익, 그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그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저자세, 굴종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본과의 그 무역 수지도 좀 뭔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한테 많이 우리가 주는데 근데 지난 1년 동안 보면 수출도 감소하고 무역 적자도 일본과의 무역 적자도 22개월 계속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은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무려 525억 적자예요. 그럼 뭔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뭔가 계속 이렇게 후쿠시마처럼 왜 우리가 후쿠시마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그걸 대변인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지 해서 안 되지만 만약에 한다면은 경제적으로 국익적으로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역 관계는 뭐 계속 안 좋고 이거 이따가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방류되면은 그 물이 우리 쪽으로 뭐 이렇게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바로 수입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미미하다 그러지만 계속 그것이 인체에 계속 쌓인다 그러면 안 좋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다시 말해서 방류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결정을 하면은 일본 정부의 일본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 수입 이거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수입 수산물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IAEA라든지 일본 정부가 다 결정을 하면은 WTO 또 얘기를 하겠죠. 수입하라고. 그때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 이번에 뭐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걸로 얻을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용인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용인하고 아니고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뭘 얻을 게 있고 없고 하고가 비교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뭘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전혀 별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오염수 방출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처음 시작이 달랐고 그래서 이 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 근거가 되는 한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장관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할 때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적이고 많이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우리를 얻어야 된다는 게 국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지금 없다는 생각이 무역관계, 장관님, 통상산업부 장관님 그 분야에서만도 그렇든 WTO에 일본이 계속 뭐 제소를 하든 어쨌든 간에 막아야 됩니다. 그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 밥상에 안 올라오도록 장관님께서 통상외교 담당하시니까 뭐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WTO 관계는 우리 통상교섭 본부장님이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막아서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은 드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무역 적자 관계 질의를 드렸고 하반기에 뭐 흑자 날 걸로 봤는데 어쨌든 흑자가 났어요. 나기는 16개월 만에. 근데 이게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수입이 줄고 수출이 결국 수입 수출이 다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도 어렵고 중국도 계속 적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견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전국에 경제 자유구역들이 꽤 있는데 송도국제도시도 있고 거기에 민간 회사들이 큰 땅을 분양을 받고 사서 5년 10년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장관님 좀 챙겨보시고
예, 불황의 흑자 아니냐 이런 말씀 계신데요. 이 불황의 흑자에 대한 뭐 공식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불황이다 그러면 한 두 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불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는 여전히 1% 이상의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아직은 조금 마이너스입니다만은 그 마이너스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최소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 활력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중국이 아직 그 경기가 회복이 본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마무리 아마 그 부분이 부탁드립니다. 영향을 주고 있고, 반도체 부분도 아직 본격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올 하반기 중반쯤 가면 아마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조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증가율도 아마 연말 쪽으로 가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무역 수지는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9월 이후부터는 네. 계속 흑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